그러니까 AI로 네네네. 제일 성공한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남들이 이제 AI로 일자리 잃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AI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 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써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왜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뭐 시작했으니까 하면 최근에 진짜 이 AI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도 일어나고 그죠. 또 최근에 구글에서도 맞아요. 그 개발자들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 일자리를 계속 잃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일자리를 잃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잃는 사람만큼 혹은 더 많이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용을 누구로 하느냐? AI를 아는 사람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는 좀 우리가 너무나도 기술이 빠르고 네.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냉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기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익히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생성형 AI, 특히나 챗GPT 같은 녀석은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그래요? 혹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전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챗GPT나 새로 나오는 생성형 언어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로 바꾼 이유도 그건데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AI랑 인간이 이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뀐 것일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어요. 네.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패턴이 네.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예, 컴퓨터한테 그쵸. 대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른바 코딩, 뭐 예. 프로그래밍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먹은 컴퓨터가 자기가 뭔가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다시 대답을 하죠. 예. 그럼 그거를 해석을 또 인간이 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때 중요한 건 컴퓨터랑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인간의 영역 중에 되게 중요한 건 컴퓨터의 언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컴퓨터의 언어를 모르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오히려 업의 본질보다는 그 프로그래머가 더 중요한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챗GPT 그리고 생성형 언어 모델이 주는 가장 큰 놀라움은 인간과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한다.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인간의 언어로 답해주고 그쵸. 커뮤니케이션 하는. 네, 심지어 인간이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은 컴퓨터가 파이썬 같은 컴퓨터의 코드를 직접 자기가 짜고요. 그 결과를 다시 인간의 언어로 뱉어줘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네. 뭔가 좀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그렇죠. 그리고 그 업에 대한 원래 본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장님들 혹은 부장님들 이상이 잘하시는 게 일 잘 시키시는 거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 주고 잘 시키고 또 일 잘 시키는 분들 보면은 그 일을 되게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얘기하거나 그쵸.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다시 알려주거나 예.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네, 챗GPT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얘가 또 결과물이 이상할 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치 이거는 뭐냐, 신입사원한테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얘한테 뭔가 빨리 뭘 해오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뭔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엉뚱해. 그쵸. 근데 그 엉뚱한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 예. 그거는 팀장급 이상 되면 그렇죠, 탁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 왔는데 디테일이 떨어지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디테일을 채우지 않죠. 그럼 다시 시키잖아요. 방향을 알려주죠. 네, 신입사원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요건 맞았고 요건 틀렸는데 이거 다시 해와. 그러면은 요즘 친구들은 이제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AI 특히나 챗GPT는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짜증을 안 내죠. 네,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얘기를 해도 답변을 해주고 기자마도 안 하고. 네,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성형 AI는 100% 정답을 내는 게 기능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 틀리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눈은 기본적으로 그 업에 대한 지식이나 그 업을 많이 해보셨거나 혹은 내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딱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 대신에 글 혹은 음성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 시키듯이 우리가 어떤 사원에게 시키듯이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AI를 부리는 사람. 그렇죠. 내가 딱 부리는 팀장이야. 그래서 네. AI 막 구글, 오픈 AI 이런 애들 내가 막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공짜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 것도 쓸 수 있지, 네이버도 쓸 수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쓸 수 있지, 챗GPT도 그냥은 쓰고 더 똑똑한 애 쓰는데도 한 달에 한 3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그 3만 원이 진짜 거의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해요. 해자로워요. 네?
네, 정말 해자롭다고 해자롭죠.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로 똑똑한 AI 비서를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아, 그럼 월급 한 300은 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서를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비서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시킬 일이 없으면 그쵸, 월급 아깝죠. 주고 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 사람의 월급을 주고도 정말 남을 정도로 엄청 타이트하게 시키거나 그쵸. 내가 부탁을 하는 것 중에 협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AI로 우리가 써먹는 세상이 그렇죠. 됐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오늘은 특히 김덕진 소장님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봤고 네네네네. 이런 서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AI 2024 트렌드의 네. 활용 백그 이 책에 올라왔던 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챗 GPT부터 뭐 영상 뭐 이런 거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성할 건지를 네. 시연을 같이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선은 제일 많이 써보신 것들이 아마 검색 서비스 아닐까요? 그렇죠. 채팅. 네네네. 예. 근데 제일 아마도 챗 GPT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에이 별로다라고 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에, 저거 틀린다고 자꾸. 예, 그 왜 틀린 답변 그러냐? 한다고. 일단은 대부분 다 자기 이름을 먼저 넣어보시죠. 그래서 이대호 알아?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이제 야구 선수 나오면 싫어하고, 그죠. 그죠? 뭐 알잖아요. Y 스트릿 알아?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하면 싫어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이 챗 GPT가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챗 GPT는 언어 모델이자 네.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검색어를 넣는 거에 컴퓨터에서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검색어를 넣는 행위는 뭐냐면 제가 어떠한 문장을 넣으면 그 문장과 비슷하거나 일치되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네. 얘가 찾아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 주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들이 구글의 알고리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위로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눌러봤거나 맞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마치 우리가 약간의 집단지성처럼 이거는 정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Y스트리트 하면 맨 위에 나오는 거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눌러봤거나 많이 확인을 한 거니까 올라오면 이게 거의 진짜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냥 진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언어 모델, 특히나 챗 GPT 같은 애를 쉽게 설명드리면 얘는 제가 뭔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 시험을 본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제가 Y 스트릿에 대해서 알려줘. 혹은 Y 스트릿에 대해서 10자, 뭐 20자 내로 서술하시오라고 지금 기자님한테 중간고사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쓰잖아요. 네네네네. 생성형 언어 모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픈북이 아니라. 그쵸. 아. 그리고 그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다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런 것처럼. 논술 시험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내일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쓰는 게 어렵잖아요. 아하.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걸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얘는 단어를 기반으로 계속 문장을 연결하는 애다 보니까 얘가 공부한 데이터가 좀 다르거나 네. 아니면 확률상으로 붙이다 보니까 가끔씩 틀릴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붙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강의 때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기자님한테 나는 예.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국모다. 그렇죠. 국모다가 들어가는 걸 아시는 분은 명성황후를 보신 예. 분들인 거죠. 드라마를 아니면 4번 본 분들은. 타자다. 뭐 이거.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10대들이 예. 나는 조선의 땡땡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국모다라는 거를 모르겠죠. 늘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드라마를 안 봤을 테니까. 그렇죠. 어떤 걸 넣든 정답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특징인 거예요. 말이라는 건 정답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어떤 합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합의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차이에 따라서 확률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챗GPT 볼 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더 좋다 막 이랬던 이유고 네.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한국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느냐가 마치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만큼 공부를 하고 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엄청 공부한 다음에 딱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어도 일단은 답변을 쓰는 이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색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검색 포털들이
검색을 잘하는 AI를 만들었어요. 뭐 GPT 기능하고 검색하고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언어 모델이 예. 검색하고 붙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는 언어 모델이 뭘 해주느냐?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아까처럼 뭐 와이스트릿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와이스트릿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는 안 쓰잖아요. 네. 보통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뭐 와이스트릿 역사, 뭐 와이스트릿 창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서를 쓰듯이 야, 나 와이스트릿에서 검색하고 싶은데 네가 좀 알려줘. 그럼 얘가 저 대신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결과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게 요약하는 거니까 네네네. 수많은 검색을 저 대신에 봐주고 본 걸 기반으로 와이스트릿은 요러요러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됩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용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또 구글 빙챗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니까 예.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거는 PC에서만 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 요게 보면은 Q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Q. 아, 네이버 Q. 네, 네이버 Q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클로바 X가 이제 챗 GPT 같은 거고요. 네. 검색을 도와주는 건 이제 네이버 Q입니다. Q가 그러니까 검색 쪽에 가까운 거. 그렇죠. 클로바 X는 챗 GPT 같은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이버 Q는 정확하게 말하면 챗 GPT 같은 애를 검색이랑 붙여놓은 서비스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Q면은 언어 생성도 하고 검색으로도 찾아주고 네. 더 진보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따로 서비스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언어 모델은 하나의 큰 덩어리고요. 예. 그 덩어리를 어디에 갖다 붙이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언어 모델의 큰 덩어리는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게 언어의 모델의 덩어리입니다. 네. 그 덩어리를 채팅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봇의 형태에 가깝게 만든 게 클로바 X예요. 그리고 이 네이버 Q라고 하는 거는 그 대화하는 애들 중에 특화된 걸 가져오고 얘는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검색을 잘하게 도와주고 실제 검색 정보는 검색 DB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제일 좋은 건 비교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클로바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클로바 X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서 실은 최근에 이제 클로바에 좀 검색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얘는 기본적인 게 알고 있는 언어의 챗봇이란 말이에요. 챗봇. 네네네. 챗봇하고 검색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예. 2023년에 네네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월별로 알려줘. 네. 2022년 대비해서 그죠. 비교하면 좋겠어.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런 건 클로바 X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클로바 X죠? 네, 클로바 X를 보면 자 지금 보면 2022년 대비해서 네. 비교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얘가 지금 6.4%, 6.8%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죠. 이게 얘가 뭘 보고 나온 거지?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이게 뭐 미국 쪽 공식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어디 그쵸. 블로그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네,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출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언어 모델의 특징. 얘가 시험 공부한 다음에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챗GPT한테 한번 똑같이 물어볼게요. 네. 이거 저기 부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틀리면 혼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챗GPT랑 그다음에 이런 검색형 모델이 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이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3.5로 해볼게요. 무료 버전으로. 3.5면 무료 버전. 네, 무료 누구나 쓸수 버전으로. 있는. 네, 이렇게 한번 똑같이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2023년 정보를 일단 모른다고 그러죠. 대놓고. 네, 얘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23년까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랑 대꾸되는 또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있는 바드라고 하는 바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BARD. 자, 네. 구글 바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월별로 알려줘. 2022년 대비 비교해서 알려주면 좋겠어. 네. 불러오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들은 예. 자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에서 가져와요. 그럼 얘가 지금 가져왔어요. 예. 네, 이렇게 얘는 표를 그렸네요. 7.5%, 7.9%, 8.5%. 클로바랑 비교를 해봅시다. 틀리죠? 그러네. 그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얘는 6.4%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1월이 네. 2023년 1월이 그죠? 얘를 봅시다. 얘는 7.5%가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아유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죠? 이게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데 출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시험 문제에 아까처럼 자, 너 만약에 작년 대비해서 미국에 이런 거를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시험 문제로 미국 소비자 상승률을 월별로 써봐라. 라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빈칸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교수님한테 그쵸. F 맞으니까 맞으니까 일단 채우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돼. 네, 일단 채운 거예요. 1월엔 얼마, 2월엔 그죠, 얼마. 그죠. 네, 일단 채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 중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이제 클로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네이버 Q로 갑니다. 네이버 Q. 네, 네이버 Q에 Q는 가서. 이제 검색에 더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이 붙은 거예요. 자, 여기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가지수 상승률 월별을 알려줘. 대비해서 비교했으면 좋겠어라고 네. 제가 치면 얘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 순서를 보여줍니다. 아, 순서를 보여줘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일단 질문을 분석하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먼저 검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 준비 완료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가지수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6.4, 8.5, 8.3, 아하. 9.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4월이 9.1이면 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참고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아. 눌러보면 얘가 어떤 걸 기반으로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보시면 얘가 저 대신에 네이버 검색을 한 거예요. 아. 그죠? 자, 그럼 네이버 검색을 한 결과를 이렇게 출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했거나 내용을 분석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뉴스나 내용들을. 아. 얘는 일단은 네이버 검색을 기반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구글에도 이런 기능이 없느냐? 최근에 생겼어요. 구글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구글 바드가 아니라 네, 그냥 구글의 구글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서치랩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보고 어디 싶으신 붙어 있어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네네네. 이건 구글 크롬에 들어가셔서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제 지메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네. 실험실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서치랩스라고. 예. 여기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저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실험실 기능 활성화하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게 보면은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마 꺼 있으신데 키고 네. 그 다음에 트라이얼 이그젬플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영문 버전으로 세팅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한국어로 돼 있으신 분 이렇게 대화라고 뜰 겁니다. 여기가 예. 컨버스 대신에.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2023년 미국의 소비지수 물가 상승률 네. 이렇게 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을 해줘요.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하는 월별까지는 얘가 안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네. 구글의 검색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저게 구글의 검색창에서 활용하는 거랑 네. 구글 바드에서 검색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바드도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방식하고 그쵸, 비슷한 그냥 거고. 글쓰기 하는 애니까. 네, 그렇고. 근데 바드는 일부 검색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글 검색도 그렇고, 이 뭐죠? 네이버에 있는 큐도 그렇고, 이거는 검색 엔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대화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해주는 게 얘는 시험 전체를 보니까 글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고 자기가 있는 지식에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지 써줘 네, 뭐 이런 그런 거는 식의. 되게 잘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그걸 했더니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예를 든데 근데 정보를 찾아올 때 이거는 정확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정보를 가져와주고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네이버 큐나 구글 바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부터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죠. 소비자 그럴 거예요. 그거 맞을 인베스팅 거예요. 이거를 그게 한번 맞을 보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는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틀리는지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딱 볼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1월은 6.4%, 네. 2월은 6%네요. 그죠? 그러면은 1월은 6.4%, 2월은 6.4%. 얘 오히려 네이버가 맞는 것 같네요. 구글 바드는 틀렸습니다. 그죠? 구글 바드는 틀렸고요. 클로바는 그래도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대략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정보성이 중요할 때는 네이버 Q, 네. 구글은 당연히 구글이고, 네. 근데 구글의 이제 검색창에서도 아까 네. 그 실험실 버전으로 네.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글쓰기는 네. 챗 GPT랑 네, 뭐 구글 바드나 바드, 클로바 X. 클로바 X는 이제 네. 글쓰기에 특화되어 그렇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지금 클로바 X 화면인데 예. 클로바 X가 지금 이게 대충 이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대비 상승이나 상승률을 좀 맞췄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 내용을 예. 기반으로 방송 대본을 아. 만들어줘. 라디오 대본으로 경제 프로그램 대담 형태의 대본이면 좋겠어. 두 명이 대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한 명은 MC, 한 명은 패널이야. 그죠? MC의 이름은 이대호고 패널의 이름은 김덕진.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대화 모델이기 때문에.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 대화 모델이 이게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처음에 정보성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성 검색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하거나 정확한 걸로. 혹은 아까처럼 내가 검색 키워드가 애매하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큐 예. 혹은 구글에 검색을 써요. 거기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을 GPT한테 붙이는 거예요. 긁어서요, 그냥? 그쵸. 긁어서 붙인 다음에 컨트롤, 그걸로 컨트롤. 네, 뭘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획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얘는 지금 위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정보를 주고 뭔가를 하는 게 글을 쓰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잘해주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 잘해주는 거, 아까처럼 요약하는 거, 문체 바꿔주는 거, 혹은 어떠한 형태로 막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 소설 써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근원으로 하는 거죠. 소장님도 네. 그 챗 GPT로 뭐 하나 네. 지어가지고 책 네. 쓰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챗 GPT를 갖고 제가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왔을 때 비슷한 타이밍에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GPT가 예.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샘 알트먼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얘한테 시험을 보게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본 거냐면 자, 지금부터 너는 30년 이상 경영을 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자, 네가 지금부터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는 주제를 갖고 소설을 쓸 건데 최대한 길게 썼으면 좋겠고 이 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게 해줘라. 그리고 이 내용은 샘 알트먼의 일대기 그리고 샘 알트먼이 어떻게 오픈 AI를 창업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써줘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바로 쓰면 얘가 짧게 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목차부터 짜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목차를 이렇게 쫙 짭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목차에 있는 것 중에 하나씩. 1.1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이렇게 시키면 얘가 이걸 쫙 쓰거든요. 그걸 제가 붙여보면 워드로 한 6페이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1.2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1.3 내용을 최대한 길게 써줘.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시간 만에 한 180 몇 페이지, 그 표지 다 하면 2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거를 책을 만들었었죠. 네. 대박이네요. 근데 내용은 검증이 안 됐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사람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네.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네. 그건 정확한. 그쵸. 한번 제가 그렇게 네. 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마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사업 기획도 하실 거고 여러 네. 가지 생각을 네네.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 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네. 화장품을 예. 한번 저희가 화장품 아예 모르잖아요. 예.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죠. 화장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기획서랑 화장품 컨셉, 화장품 케이스까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우리도 이제 사업하는 겁니까? 일단은 화장품에 대해서 예. 만든다고 하면 예. 화장품 트렌드가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네네. 화장품 트렌드는 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기사나 내용을 좀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을 써도 되지만 구글 검색 써도 되지만 제가 한번 네이버 큐한테 네. 한번 시켜볼게요. 얘 네이버 큐가 아까 봤더니 꽤 그래도 정보를 잘 맞히는 것 같으니까. 네. 네이버 큐도 이거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네이버 큐는 그 대신에 베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신청해서. 네, 이거는 네이버 큐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그 네이버 로그인 된 상태에서 PC 버전에서 이제 베타 신청하기 누르면 보통 2-3시간 정도면 승인이 돼요. 아, 네. 네, 그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이 날라옵니다. 네, 쓸수 메일이 있다고. 날라오고 자 보면 네이버 큐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 네. 얘는 정보성이니까 24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2023년 있는 거. 대한민국 그렇죠?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이 예. 가장 좋아한 화장품 트렌드를 어. 알려줄래?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예.
그럼 제가 저렇게 친절하게 써야 됩니까? 아니요, 기분 그럴 필요 나빠하나요 없어요. 혹시? 아니요. 알려줘 이러면 짧게 대답하고 그러나요? 그 여담인데 실제로 GPT가 최근에 연구가 좀 있어요. 예, 뭐냐면 이거 검색 말고 GPT는 얘가 진짜 언어 모델 같아서 얘한테 감정적으로 호소를 잘할수록 답변의 길이가 길다. 실제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얘한테 제가 뭘 시켜달라고 그러고 나 너 팁을 10달러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랑 너 팁을 5달러 줄 거야 얘기할 때 답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자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얘가 확률적으로 답변을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말투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GPT를 쓸 때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어에 가깝게 쓰거나 아니면 문장 기호를 잘 쓰거나 아니면은 얘한테 좀 이런 부탁해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말을 좀 부드럽게 이제 쓰면 잘 하거든요. 제가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그렇게 될 때 원래 있는 우리가 보면은 기사나 내용에서 얘가 확률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소스에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먼저 이제 막 커피도 타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바카스도 따주고 막.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얘한테 하나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담인데 실제로 이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얘가 코딩도 잘하거든요. 프로그래밍도 잘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끔씩 얘가 코드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또 팁이 있습니다. 실은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 그래서 내가 코딩을 못하는데 네가 나 대신에 코딩 다 해줄래? 라고 하면 얘가 코드를 안 빼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한테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해외에서도 한 사례들입니다. 얘가 이미지를 보고 나서 뭔가를 또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순서도를 그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그린 거죠. 그럼 그걸 찍어가지고 GPT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역할을 줘요. 자, 지금부터 너는 엄청나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프로그램 시니어 개발자야. 자, 지금부터 너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우리가 화면에 우리 팀이 이 프로그램의 워크플로우를 그렸는데 이걸 네가 뭐 JS 파일하고 뭐뭘 해서 해줘. 여기까지는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인간이 아니고 얘가 AI잖아요. 근데 얘한테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을 써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think step by step. 자, 생각을 단계별로 해봐. 그리고 나서 now. 자, 이제 하나씩 실행해 볼래? 라고 이렇게 두 문장을 줬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랑 실제로 이게 못 푸는 문제를 풀거나 해결을 하거나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문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무슨 뭐 명상 시키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존하고 많이 다르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인간의 데이터를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일을 잘 시키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얘를 그런 식으로 좀 시키게 되면 좀 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얘한테 답변을 되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잘하는 게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불리는 분야인데 이건 되게 기술적 접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기술적 접근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약간 심리학적 접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갖고 얼마나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냐 얼마나 명령을 잘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언어 모델인데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책에 좀 이거 넣었죠. 뭐 미리 저기 뭐야 커피 쿠폰 하나 선물해주고 뭐 일 부탁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네, 한번 말로 얘한테 너가 온라인이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한테 커피 쿠폰을 주는 마음으로 한번 해줄래? 이러면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참 우리 뭐 시켰죠 얘한테? 다른 얘기하다가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네이버 Q한테 화장품 트렌드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클리니컬이라는 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말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봤더니 이것도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거래요. 자, 그럼 클리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고 이 내용을, 요 내용을 제가 긁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챗GPT로 가는 거예요. 챗GPT에 가서 챗GPT가 생성을 잘하니까. GPT-4한테 가서 유료 버전. 유료로 버전. 자, 지금 제한테 줍니다. 지금부터 너는 20년 이상 화장품 업계에서 일한 브랜딩 및 화장품 전문가이다. 오, 재밌겠다.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런칭하려고 한다. 타겟은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이며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컨셉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Shift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2023년에 가장 유행한 화장품
트렌드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얘한테 하나하나 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 얘한테 네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할 거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품을 모르잖아요. 아까 그 책 쓸 때 목차부터 쓰라고 네, 했던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자 전문가의 관점에서 네. 너가 이 키워드를 이 위 내용을 네. 기반으로 화장품 기획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기획하면 좋을지 먼저 사람한테 시키면 그쵸.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네, 어떤 순서로 좋을지 먼저 기획 프로세스를 정리해 줄래? 부탁해. 이렇게 한번 쓰는 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화장품 라인에 기획하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시장 조사 및 타겟 분석을 하고 예. 그쵸. 그 다음에 뭐 피부 관련 뭐 어쩌고저쩌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네, GPT-4는 조금 느려요. 네. 그러더라고요. 좀 느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GPT-4가 3.5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훨씬 많고요. 최근 2023년까지도 좀 데이터가 학습됐습니다. 실시간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답변의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깊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헛소리,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요. 하지만은 얘가 답변하는 양, 그리고 제가 넣을 수 있는 양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 다음에 만약에 진짜 기획서를 쓴다고 하면 네. 네가 한 것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기획서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줘라고 시키면 계속 써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상 그렇게는 아니고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수립 4번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얘가 만들었죠.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4번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 기획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상품 이름도. 그죠.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클리니컬 컨셉을 활용하여 예. 상품을 자, 20대 타겟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면 어떤 종류의 화장품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좋을까? 세 가지 화장품 종류에 대해 각각 5개의 화장품 이름을 잡아주고 네. 왜 그렇게 이름을 잡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저희 피님이 헉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내죠. 저거. 짜증내죠. 아유, 자, 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클리니컬 컨셉을 바탕으로 화장품 라인에 대해서 피부 건강 환경 현재적 라이프를 갖고 얘가 처음에 스킨케어를 만드는데 퓨리티 에센스, 에코글로우 세럼, 그린 히드라 크림, 베어 비탈 토너, 클린 퓨전 마스크. 그 다음에 뭔지 내용도 써주죠.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추럴 대박이다. 매터, 에코치, 블룸 브러쉬, 바디 케어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한대요. 그리고 각각의 이유를 왜 썼는지도 제가 써주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냥 표지만 만들어서 부장님한테 갖다 주면 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기획까지 해야죠. 그림까지 만들어야죠. 자, 일단 하나 골라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와다 그러면 2번 그냥 상품으로 기획을 좁히어보자. 그죠? 사람하고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제안해준 5개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확 와닿지가 않아. 네. 한번 혼내볼게요. 너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지 않니? 이거 오타내도 사실 다 알아듣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쓸수록 얘가 답변이 좀 좋을 확률이 높아서 자, 이렇게 내면 내가 부장님한테 혼나. 제대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 10개의 이름을 만들어줘. 한글도 좀 섞여 있으면 좋겠어. 팁 부탁해. 50달러 준다고 해주세요. 팁 50달러. 내가 너 잘하면 커피 쿠폰 한 장 줄게. 네. 자, 해봅시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메이크업 상품 라인에 대해서 한대요. 자, 청초 피부 베이스, 그린 매트 파운드. 한글 써라니까 이번에 좀 써주죠. 네네네. 립스틱 비건 레드, 자연빛 립밤, 블러셔, 블룸 핑크. 블룸 핑크. 이름 블룸 핑크 괜찮은 것 같다. 이쁘다. 네, 블러셔, 블룸 핑크, 꽃처럼 화사한 핑크 블러셔, 순수한 볼터치 마스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블룸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죠? 그러면 자, 그죠? 아까 뭐죠? 블러셔. 자, 블러셔를 만들어 보자. 블룸 핑크
자, 여기다가 따옴표 하고요. 구분을 좀 지어줘야 네. 되는 거죠. 라는 이름과 컨셉으로 블러셔를 만든다면, 자, 어느 정도의 용량과 네. 가격대이면 이면 좋을까? 3가지 정도 네. 제안해주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저 친구가 네. 손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20대가 어느 가격대를 제일 선호하는지에 대한 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 생각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예. 뭔가 20대들에 대한 매출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가 크롤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습된 그걸 거. 갖고 이제 확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 자, 얘가 15,000원. 지금 5g에 15,000원, 8g에 이렇게 하고요. 얘가 지금 표를 그렸는데 가격대만 줬고 그저 컨셉하고 가격대를 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얘한테 한 번 더 아까 원래 질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가 제시한 용량과 가격대에 대한 근거를 대봐. 네. 이거 저희 뭐 아저씨 둘이서 지금 20대 여성 화장품 만들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래요. 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표준 5g, 용량이 5에서 10g. 10g 사이라고 그러네요. 아, 나왜 이렇게 찔끔 주나 했는데. 그리고 시작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고 8g이면 중간 용량에 대한 가격대고 그리고 10g은 그래.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만약에 뭐 어떤 근거를 얘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거리 만들기도 GPT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너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설명해봐. 얘가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이제 심할서를 GPT한테 써달라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다 그래요. 장난 아니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이거를 기반으로 그럼 제가 8g 정도 되는 자, 22,000원 8g 정도 되는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8g으로 자, 제품을 만들자.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시안을 그려줄래?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컨셉의 시안을 블러셔가 어떻게 생긴지 못 봐가지고. 만들어주면 됐어. 이게 뭐 펜슬처럼 생긴 건가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고춧가루 담아져 같은 있는 거예요. 건가 봐요. 네. 근데 뭐 붓 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지금 그려줘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죠? 크리에이팅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챗GPT나 이런 데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림을 뭘 그리지 하고 문장을 바로 떠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그죠? 블룸핑크에 대해서 5가지 디자인 컨셉. 블룸핑크니까 이제 꽃이 핀 핑크네. 그렇죠. 그리고 나름 얘가 한글인데도 대충 잘 썼어요. 사업합시다.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이제 GPT가 이런 기능이 됐는데 나온 김에 좀 같이 하면 이거를 갖고 좀 멋지게 영상도 만들고 임팩트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 또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야, 오늘 김덕진 소장님 잘 불렀다. 블룸핑크 저 화장품을 가지고 홍보 영상이요? 홍보 영상까지는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펙트를 주거나 예를 들면은 이 블룸핑크에 또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보죠. 약간 블랙핑크랑도 비슷해서 이거 외국 나가서 막 이렇게 써먹기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제가 이 글자를 그대로 긁어서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코파일럿으로 가겠습니다. 이 빙챗 말고 이 윈도우의 코파일럿, 이 코파일럿.microsoft.com에서만 아직 되는 기능인데요. 음악을 얘가 만들 수 있어요. 코파일럿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보통 bing.com에 검색 엔진하고 같이 있는 애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검색이 아니라 코파일럿, 그러니까 언어 모델에 조금 더 특화된 거예요. 근데 빙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bing.com에 들어가서 채팅을 들어가도 이 기능이 될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 적용이 안 됐고요. 이 기능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주소처럼 copilot.microsoft.com을 들어가셔야 돼요. copilot.microsoft.com을. 이거 유료예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오, 그래요? 이거 그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MS 로그인은 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너무 그죠?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우하단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빙은 아까 말씀드린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러그인 기능이 없는데 얘가 못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기능이 GPT-4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에도 있고요. 구글에도 요즘에 이제 탑재가 됩니다. 제3자가 만든 걸 뭔가 앱스토어처럼 그렇죠. 가져오는 거죠.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이 붙이는 기능 중에 이번에 이 수노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어요. 수노. 이게 뭐냐면 원래 AI로 음악 만들어주는 툴이거든요. 이 수노가. 근데 이걸 이제 코파일럿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 SUNO, 수노.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어로 쉽게 하려면은 요
코파일럿에서 이 수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켜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걸 꺼져 있는 걸 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넣는데 네네네. 지금 제가 이걸 뭘 붙여온 거냐면 예. 여기에 저희 GPT에 얘가 이거를 왜 그렸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예. 이 내용을 제가 여기 그대로 지금 붙인 거예요. 붙였죠. 얘가 구구절절 쓴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자 블룸핑크라는 예. 화장품에 대한 네. 노래를 만들어줘. 음악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오.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블룸핑크 만들어줘. 그 다음에 아까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블룸핑크 블러셔 제품의 특징은 그죠? 이렇게 하고 클린하고 자연스럽고 접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저런 내용들을.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 네, 그죠.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그죠? 저기 무명 작곡가들한테 부탁을 해도 저거 한 몇백 받는데. 그쵸. 자,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음악이 나와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수노라는 애가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만드는 동안에 이게 한 1, 2분 걸리거든요. 네네네.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 제가 실은 이렇게 네네. 해서 네네네. 이대호의 예. Y스트리트 유튜브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줘. 오, 우리 저기 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 타이틀 보세요. Y스트리트의 핵심 카피라이트는 제가 이 유튜브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죠.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 길을 복길이 여러분들 함께 걷습니다. 이다라고 썼어요. 예. 그리고 얘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네. 오디오 나오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AI가 일단은 뭐 와이스트리트 길을 알려줘 좁은 거리 속에 미래가 펼쳐져 함께 걷는 길을 찾아줘 와이스트리트 함께 걸어보자 지식과 자산을 늘려보자 길이라는 길을 따라 다 같이 우리 꿈을 향해 가자. 아니 저는 그 왜 3프로 TV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로고송 듣고 네. 아 우리도 저런 거 누가 하나 좀 작곡 좀 부탁해야겠다 했는데 AI가 만들면 되죠. 자, 그동안에 얘가 이것도 만들었네요. 블룸핑크 오 화장품. 블룸핑크 자, 블룸핑크 화장품. Y스트릿의 이제 주력 사업이 될 겁니다. 주력 사업이 되나요? 예, 화장품 비즈니스. 네, 한번 볼게요. 푸른 화장품은 참 아름다워 새롭게 피어나는 내 모습과 어우러져 매일매일 더 예뻐질래 내 맘을 너무 완벽하게 커버해줘 빛나는 화장품 좋네요. 블루핑 우와 내 괜찮은데? 눈을 화려하게 빛나게 해 사랑있는 색상으로 이거구나. 난 항상 환하게 피어나 떨리는 발걸음으로 핑크 화장품을 사러 갈까 잘 어울릴 걸 알지만 그래도 두근거려 진짜 중 대박이다. 네, 이렇게 음악까지 만들었고요. 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거에 네, 20대 여성을 타겟팅으로 한 거니까 네. 보컬의 보이스도 그쵸. 딱 그걸로 네, 맞아요. 가는 거네요. 네, 그 느낌이고 블룸핑크의 아까 그 컨셉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뭔가 명령어를 굳이 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얘한테 기획시키고 내용 두고 하고 조금 이상하면 또 고치면 되고 이런 거고요. 야.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손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건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도 쓰는 기법들인데요. 예. 런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런웨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특히나 이제 효과를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거 좀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만 쓰시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툴이에요. 런웨이 ML. 네. 런웨이 ML 이게 이제 처음에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중에 에브리띵 올 앳 원스인가 에브리띵 에베레오 올 앳 원스가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되게 독립 영화고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컴퓨터 그래픽. 그쵸. 거기서 돌이 움직이는 장면 예, 있잖아요. 예. 그걸 이 툴로 만든 거예요. 런웨이라는 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움직이는 움직이거나 것처럼. 이펙트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원래 이 런웨이가 뭘 할 수 있냐면 돌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몇 초짜리.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아까 만든 이미지를 네. 좀 특수 효과를 줘보는 걸 좀 야, 재밌어서 그걸 이거 좀 공짜예요? 보여드릴게요.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처음 했을 때는 조금 무료 크레딧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비싸요. 대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서비스들은 다 몇만 원대입니다. 몇만 원대 다. 네. 해자롭지 솔직히. 네, 몇만 원대고 원이면. 이거를 쓰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많이 쓰는 뭐 기업이다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실 때는 다 뭐 만 원 이제 그냥 써보시고 테스트할 때는 무료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저장을 좀 받아볼게요. 예. 자, 이미지 여기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얘가 지금 보이세요? 디자인 컨셉 포 브러쉬 블룸 파일명도? 핑크 하이라이팅 이게 뭐냐면 저 대신에 얘가 이렇게 명령어를 써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 명령을 제가 다 쳐야 되는 그죠, 건데 원래 제목 없음. 그쵸.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그릴 때 예. 원래 다른 툴들의 이미지를 그리려면 제가 이렇게 그려줘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시킬 때 원래 그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빙이랑 이게 GPT랑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저 대신에 그 맥락에서 마치 검색에서 갖고 오듯이 이 프롬프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빙에 대신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빙이 파일만 아니라 달리에 얹으면 대신 넣어준 거예요. 달리 3에다가. 그러니까 파일만 얹으면 저게 무슨 파일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프롬프트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제가 직접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얘가 저 대신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렇게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요 이미지를 넣고요. 자, 이게 참 모르는 세상 이렇게 많았어. 이게 이제 모션 브러쉬라고 하는 기능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걸 아주 기초적으로 쓰기 때문에 잘 못 쓰지만 이걸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모긴 합니다. 자, 런웨이라는 데서 보여주는 데모인데요. 자, 보시면 마우스로 요렇게 해요. 그럼 파도가 쳐요. 원래 이미지입니다. 잠깐만요. 저거 사진인데? 네, 자 보세요. 마우스로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와, 음악은 후보정으로 넣은 겁니다. 네, 음악은 넣은 거고 여기서 음악까지 제공해 주진 않아요. 뭐 빨래 널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빨래고 지금. 에이, 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신 것 같죠? 저 거짓말이다. 에이, 저거 F가 저봐. 네, 애프터 이펙트 막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저거 하면 그 VFX 기업들 다 망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 파도 치는 거는 VFX 기업들 중에서도 물을 소재로 이게 VFX 특수효과 만드는 게 제일 어렵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그리는데 뭐 몇 천만 원 이러던데. 자,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배경이 좀 별로긴 한데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부분을 칠해줘요. 이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실은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영상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실 때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거 뭐 예를 들어 저렇게 했는데 막 브러쉬가 지가 움직이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 그러면 대박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왼쪽으로 이걸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이렇게 회전을 돌리고 세이브 그리고 제너레이트 됐어요. 할 일 끝났습니다.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이게 도는 형태로 나왔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컨셉이 이게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적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브러쉬를 이쪽에 더 주거나 이런 형태라면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 브러쉬가 막 떠다닐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앵글을 막 돌리거나 이 화면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동그란 저 화장품이 돌아다니거나 뭐 이럴 수도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아까처럼 기본적인 그냥 아주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해서 음악을 틀고 음악을 튼 다음에 이제 요거를 트는 거죠. 뭐 지금 새롭게 피어나는 내 미소가 어우러져 이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더 예뻐질래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인스타그램 방송 맘을 정도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커버해줘 뭐 이런 느낌. 나는 화장품 블룸 이렇게 해서 Y스트릿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기자님께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요. 네네네네. 뭐냐면 그래도 또 그 아까 오프닝 음악도 있지만 네네네. 또 오프닝 영상이나 또 그래도 기자님 멘트를 또 읽는 걸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바타요? 네, 아바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기자님 사진을 몇 장을 좀 입수를 했어요. 몇 장 입수를 했는데 이 DID가 좀 정면으로 나와야지 좀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입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요 사진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으면은 읽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 목소리면 좋잖아요. 제가 영상을 이런 걸 알아가는 즐거움. 네.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자, 이런 걸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성을 추출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DID라는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크레이트 비디오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고요. 예.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쓰면 아무래도 이게 그 기자님 목소리가 아니니까 오디오를 눌러서 여기서 오디오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파일 네. 그대로.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MP3 파일로 추출해서 이걸 업로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 3분만 있으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영상이 나온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제 건치시네요. 상당히 없던 이빨이 막 생겼죠. 아까 분명히 이러고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우리 피디님이. 야. 네, 사진 한 장하고 음원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네. 굳이 내가 녹음을 하지 않아도 그쵸. 텍스트 원고만 넣어도 그 네. 원고를 그냥 읽고 표정까지 짓는. 그거는 또 다른 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를 넣으면 예. 그거는 이제 AI 목소리로 해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툴, 뭐 예를 들면은 그런 툴은 근데 조금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해서 네. 제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요 이제 그런 책에도 게 그런 거 있죠. 네, 헤이젠이라는 툴 사용법이고요. 실제로 이 책에도 제가 QR코드 넣어가지고 헤이젠 사용법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나만의 아바타도 만들고 아바타를 찍고 그 다음에 글자 넣어서 원하는 목소리, 특히나 거기는 언어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해보실 수 있다라고 아니, 말씀드릴 근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챗 GPT 3.0이 지금 대중에 공개된 게 2022년 말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아니 1년 사이에 미친 거죠 세상이. 그 이거 한 네. 24년, 25년 되면 어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책 앞에 넣어놨는데 10년 이상 있어야지 일어날 일이 단 몇 달 만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저도 10년 이상 계속 IT 쪽을 방송도 해오고 분석도 해왔지만 정말 와 이거 모든 회사들이 연구실에서 가둬놨던 걸 한 번에 다 푸나? 라고 할 정도로 그죠. 정말, 짜고 한 것처럼. 네, 정말 2023년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런 생성형 AI의 좀 붐업, 원년이 원년. 네, 마치 아이폰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앱이 쏟아졌던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슨 왕,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AI의 아이폰 모먼트다. 네, 그래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지금 AI가 폭발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정말로 이 패권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앱스토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카카오 같은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했고 그쵸.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생겼잖아요.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투자할 때도 네.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시대에 못 쫓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4년엔 그럼 어떤 쪽의 기술이 좀 화두가 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만드는 쪽이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몇몇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받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런 데들이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놀라요. 막 스탠포드 중퇴하고 자기가 좀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두세 명이 만든 건데 그런 게 막 지금 미국에서 막 수백억, 수천억 투자받는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글자를 넣었을 때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거나 아까처럼 오히려 전문가들이 쓰는 툴에 붙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1년 동안은 놀라움이었다고 치면 2024년에는 놀라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전문적인 영역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받는 시기가 2024년일 거고요. 그 안에서 마치 처음에 앱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나오다가 지금은 우리가 쓰는 앱이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런 형태들로 좀 정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쓰기 제일 좋은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엄청나게 무료 서비스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말씀드렸던 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공짜였다가 어느 순간 뭐 광고가 많이 붙거나 유료가 되거나 없어지는 회사들 생기고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기간이 아마 2024년 초반일 것 같아요. 1에서 6월 사이. 그럼 지금 우리는 최대한 많은 걸 써보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유료화됐을 때도 써볼 만한 거인가라는 걸 나의 손에 맞는 걸 몇 개를 지금 정해야겠죠. 그 안에서 내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일에서 AI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서 내 일의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하면 10시간 걸릴 일을 어떻게 하면 2시간에 줄일 것인가. 하지만 2시간은 꼭 필요해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오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식의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도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 4-5배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뭐 2024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일을 빼앗기느냐, 일의 주인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도 뭐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네. 가지 이제 편집 툴들이 이제 그쵸, 생겨나더라고요. 네. AI 기능들이 덧붙여져 그쵸.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하는 사람과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양분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말이고 아마 대부분 이 AI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인데 결론으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진 않아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자리는 뺏을 수 있어요. 김덕진 소장님 같은 사람이. 저는 뺏기지 않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걸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 혼자 알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많이 써보시라고. 그래서 꼭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빨리 격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 가지 툴이라도 저 따라서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써보시고 얘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이건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꼭 아시고 그 안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사실 이게 김덕진 소장님 책을 보고 나서 네. 챗 GPT-4 네.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고 네. 달리를 통해서 약간 썸네일에 필요한 것도 좀 만들어서 생성해서 네네네. 쓰고 있고 정도까지 해봤는데 네. 이건 거의 뭐 그냥 인천 앞바다에서 사이다 정도 뜬 그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 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럼 네.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하는 프로세스대로 GPT한테도 이거 돼? 안 돼라는 걸 그냥 다 넣어보세요. 다 넣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는 학술에 대한 연구, 뭐 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순서대로 시키면 되겠니? 어떤 순서대로 질문하면 네가 나한테 답변 잘해줄 거니? 마지막에 센스 있게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렇게 해두면 아까처럼 얘가 답변해주는 것도 볼 수 있죠. 애 키우는 분들은 다들 그 고민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네. 영어도 뭐 이제는 실시간 번역, 통역 다 되고 이제는 뭐 그런 이어폰도 나온다면서요. 실시간으로 통역까지 네. 해주는 거. 심지어 예전에 그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윌 스미스가 로봇이 그림을 그릴 줄 아냐고 음악을 창작할 줄 아냐.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이 완전 바뀌어서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애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당장 해야 될 건 애들한테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잘 하는 거. 논리적으로 먼저 네.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 네. 그 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면 예. 두 가지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아까처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우리가 보통 AI가 창작을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논란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기술 관점에서 보면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잘하는 건 패턴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면 패턴도 있지만 내가 이 의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만드는 작품들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현대미술은 그림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 안에는 함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감 찍 뿌려놓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어떤 의미다.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얘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있는 문장에서의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글자를 붙여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네네. 그것이 진정한 창작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되면 네. 정말 예술가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몸값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AI를 활용한 예술가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AI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네. AI랑 함께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화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의 그쵸. 원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아. 나중엔 이 화풍 자체가 엄청난 저작권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왜냐면 그거를 AI가 다 학습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AI가 네. 고흐의 화풍으로 그림 그려줘 하면 다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뭐랑 좀 비슷하다고 보냐면 모나리자의 원본을 그린 게 있고 원본이 있고 예. 비슷한 모조품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조품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러 거기까지 갈까요? 와. 결국 인간이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주지 못하는 그런 끌림과 내용과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결국엔 그런 내러티브를 소유할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은 더 대중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생성형 AI가 만든 거 꽤 그렇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저렴해지겠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슷하게 이 미래학자 중에 얘기하신 게 어떤 분이 있냐면 요즘에 농산물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향후엔 우리가 뭐 밥이나 식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되게 임팩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되면 정말 우리가 스마트 팜처럼 네네네네. 논이 아닌 그런 실험실에서 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땅에서 만든 그 농업물이 엄청 귀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식의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또 미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쯤 되면 이 쌀에서 나는 흙냄새, 아, 흙냄새가 있는 쌀과 그렇지 않은 쌀 이런 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6일은 혹은 한 달에 30일은 이런 스마트 농장에서 만든 쌀을 먹다가 하루는 그런 정말 명품 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미식을 즐기는 평택살. 뭐 그런 거죠. 이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게 진화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예술도 좀 비슷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교육 관점에서 AI가 이렇게 됐을 때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이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그리스에서 원래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에듀케이션의 어원을 좀 보면 네. 그게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게 원래 교육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에 있는 잠재력을 네, 그렇죠. 그 교육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을 뜯어보면 그 어원이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교육은 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주입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끄집어내 주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리스나 이제 고대 시대,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 명을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4-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얘한테 구술로 시켜요. 뭐냐면 너 지금까지 배운 거 네가 한번 설명해봐. 발표. 네, 그럼 발표를 하는데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종류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철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그것에서 얘기할 때까지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그래 넌 이제 공부를 한 거야라고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와. 맞춤형 교육이고 끄집어내는 교육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게 산업혁명 때입니다. 왜냐면 산업혁명 때는 집어넣는 교육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교육자가 아니라 노동자, 딱 표준화되어 있는 그쵸, 어느 정도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그 다음부터 이제 집어넣는 교육을 했던 거예요. 찍어내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때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AI가 이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맞춤 컨텐츠도 줄 수 있고. 그럼 그땐 뭐가 중요하냐? 교육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끄집어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하는 능력. 내가 오히려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도 그런 방식이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아는 걸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그쵸.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일부러 뭐 더 알려줄 때 그쵸. 더 공부가 되듯이. 그쵸. 그런 방식으로 AI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한테 야, 나 오늘 배운 거 내가 너한테 한번 알려줘 볼게.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음성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야, 내가 이런 거 알고 싶은데 너가 지금부터 나한테 맞춤형 선생님이 돼줄래? 그럼 너가 질문하면 내가 답변할게. 라고 하는 것도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AI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무거운 화두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왜냐면 또 AI로 활용한 어떤 딥페이크, 네. 범죄로도 악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측면이 많아요. 이게 언제까지 놀라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방식들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정책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넣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느 수준이냐면 사용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쇼츠나 아니면은 틱톡에 영상을 올릴 때 최근에 그런 게 생겼어요. 생성형 AI로 이게 만든 겁니까 아닌 겁니까를 체크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걸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이거 답해라. 네, 생성형 AI로 만든 거를 체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걸러내다가 만약에 체크한 게 너무 없다. 그럼 그 채널을 폐쇄하거나 약관 이제 위배로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퍼니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를 직접 기술로 쫓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맥락을 볼 때 조금은 이제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뉴스에 대해서 정말로 맥락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뭔가 특보라고 이럴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걸, 네, 판단을 하는 그런 주체적으로. 네, 그런 사고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도에 있는 리퍼블릭 TV인가요? 거기가 실제로 낚인 적이 있어요. 아, 가짜 뉴스에. 네. 어쩌 트럼프도 그 잡혀가는 사진. 네, 그거 비슷하게 있고. 뭐가 있었냐면 트위터에 펜타곤이 폭발했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블룸버그 보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용을 했으니 네. 맞겠지. 네, 그랬더니 그게 검증도 안 하고 바로 속보다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펜타곤이 폭발했습니다라고 TV에서 뉴스를 낸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블룸버그에서 이거 우리 아니야라고 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이제 그냥 가짜 뉴스였던 거죠. 네. 요즘에 그 있지 않습니까? 왜 법정에도 그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네. 법정에서도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것도 위조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목소리 가능하죠. 일부만 네. 바꿔가지고 네네네. 내가 안 한 말인데 한 말로 만들어서 넣고 그렇죠. 미치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오늘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제 음성만 따면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보이스피싱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유명인들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 유튜브에 비디오 클립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비디오 클립 한 30초에서 1분만 가져오면 그 사람이 안 부른 노래도 부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안 한 멘트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들으셨는데 같이 속으셨으니까 아들의 목소리. 네. 그래서 제가 누구 뭐 보증 섰다 잘못해서 잡혀갔다는 거여서 5천만 원 안 갖고 오면은 장기 매매 그렇죠. 해버린다. 배를 가르겠다 해갖고 정말로 당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회가 되면 미디어에 많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런 결과물까지 낼 수 있어? 심지어 사진도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을 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미드저니가 V6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예.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미드저니의 사진을 보면 거의 그림을 보면 정말 이거 찍은 거 아니야? 아웃포커싱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얼굴에 있는 죽은 게 심지어 뭐 케이팝 뭐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런 정말로 특수효과 같은 느낌도 그냥 한 줄 텍스트 한 줄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다가 멘트 쓰면 뉴스고 음성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시대. 이런 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2024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대선 때 지금 벌써 화두로 나온 게 바로 이 생성형 AI 기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하는 영상, 그 사람이 가지도 않은 곳에 있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사진 합성해서. 너무 만들기 쉽잖아요. 합성도 아니죠. 생성이죠. 생성. 생성이죠. 왜냐면 멘트만 넣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막 할렘가에서 갑자기 뭔가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상대방 후보의 이름 넣어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정치계는 상당히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이 열린 상황에서는 막기란 어려워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되게 심각합니다만 진짜 얼마 후에는 자녀한테 그 영상 통화가 왔는데 네. 자녀가 나쁜 사람들에 잡혀갖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영상 통화. 근데 그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능하죠. 얼굴이든 음성이든 똑같은. 이미 중국에서 사례가 있어요. 중국에서 심지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중국의 IT 회사 사장님이 네네네네. 그런 다른 사람의 이 딥페이크 영상에 그거를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낚여서 실제로 그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 아이디어로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 간의 암 구호를 만들어 그런 것도 좋은 예를 들어서 방법이네요. 뭐 이런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뭐 7살 때 살던 집의 대문 색깔은 무슨 색이지?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대답은 목이 긴 코끼리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네. 암 구호인 거죠. 네. 가족만 아는. 네. 이거 있어야 된다. 아, 그쵸.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것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요? 요즘에 SN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절대 이제 쓰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이슈랑 보통 얘기가 되냐면 어린아이들의 이 SNS 컨텐츠를 엄마 아빠들이 되게 귀엽다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흔적들이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7살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고 막 텍스트 써놨는데 네. 저는 까먹어요. 어. 근데 데이터는 안 까먹습니다. 빅데이터는 까먹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뭐 6살 때 모습이 16살, 네. 26살까지 네.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서 네. 이 어디 악용이 될 수가 있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스타그램에 제가 우리 아이의 계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계정, 근데 그 아이가 한 12살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지 자기는 까먹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인스타그램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지금부터 너는 누구누구야. 너는 12살인데 너의 0살 때부터 12살까지의 텍스트는 이거야. 이걸 가지고 대화해줘. 시키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SNS 도용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유명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네. 일반인들도. 그쵸,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 다 뭐 부업, 뭐 투자, 네. 뭐 자기한테 돈 맡겨라 네. 이런 사람들 막 와. 네. 이거 진짜 그래서 장난이 아니네. 정보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힘, 강력함 이런 걸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그런 그 광고 문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빅데이터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언제 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씩 제가 분석하는 내용에 제가 예전에 썼던 트위터 글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헉 하고 놀라면서 야 이거 빨리 내 트위터 옛날 거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미 늦었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를 이곳저곳에 올리는 것은 한 번쯤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 가져가는 거 보면은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의 이름, 핸드폰 번호, 애들 3명의 이름, 네. 다니는 학교 다 알더라고요. 네. 직장 이름. 그니까요. 와, 그 진짜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 이거 여담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막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빈약하고 인식도 낮고 투자도 잘 안 됩니다. 정보 보호. 네, 그래서 정보 보호 보안 쪽에 더 많은 투자나 이런 쪽, 특히 생성형 AI가 되면은 해킹을 막는 이런 기술조차도 기존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투자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적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정보를 나도 모르게 링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네. 뭔가 승인을 해서 가져가거나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3자 동의 같은 것들. 뭐 위치 사용 승인.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요즘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저렴해져서 옛날에는 이제 야, 이 데이터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서 삭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 비용이 너무 싸지고 이걸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광고를 내는 게 돈이 더 많이 이제 이득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안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있다가도 저는 이제 지워주세요 하는데 안 지워진 어딘가에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또 그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AI는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더 뭔가 나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AI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와.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AI 혼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AI를 컨트롤하고 도구적이기 때문에 도구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빅데이터 나올 때 이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가 칼도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요리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요즘에 얘기한 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생성형 AI를 가이드라인 없이 주는 건 일반인들에게 핵을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에게 칼 주는 거랑 같다. 네, 근데 그걸 핵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엔 칼이었는데 빅데이터 때는 칼이었는데 이게 AI 생성형에는 핵 연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연료가 발전소로 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네. 노출만 잘못되면 바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급의 이거는 강력한 녀석이다. 근데 이 자체가 뭔가를 사람을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슈가 되다 보니 이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 수준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각 국가별로도 본인 그 나라의 언어 모델이 있는 것, 그 나라의 AI 기술이 있는 것이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의 변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빨리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신기한 서비스 업무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봤다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어디선가 범죄 조직은 뭔가 또 만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양날의 검 혹은 해결료 네. 좋은 곳에 쓰여야 되는데 해서 우리도 앞으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네. 많이 배우고 또 실행도 해보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네. 김덕진 소장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장품 사업 파트너님 화장품 사업 가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